자, 금요 불금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격주로 진행하는 라이브인데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공지나 이렇게 제가 올리면 보시는 분도 계신데, 항상 격주로 좀 알람 맞춰 놓으시면, 이 구독하시거나 알람 맞춰 놓으시면 그래도 뜨니까 금요일날 우리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권전진TV의 라이브의 묘미는 이렇게 방송사고 괜찮고요. 괜찮고,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시간 가질 건데,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가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제일 바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대구, 포항, 부산, 좀 전에 제가 지금 막 도착했거든요. 어디 갔다 왔냐면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바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보냈던 것 같은데, 자, 저는 약간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잘 못하면 그걸 다른 방법이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해. 하루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열심히 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이든 어떤 상황이 돼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거나 하다 보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좀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이번 주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이동하거나 하는 게 좀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진중하게 깊이 있게 오래 만나는 시간 가지다 보니까 좀 장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불금불금. 자, 저도 함께해서 든든한 금요일입니다. 송민준 리더님 잘 들린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오늘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멜번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멜번도 갈까요? 원래 멜번도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못 갔네요. 우리 다이아몬드 리트릿을 호주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사실 좀 슬픕니다. 자, 스폰서님이 5년 후 삶은 어떠실까요? 저는 지금이 41살이니까 좀 열정을 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정한 리미티드가 있어요. 무조건 10년은 활활 불사지르리라? 되게 너무 공격적이다, 그쵸?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 성공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10년은 한결같이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년이 딱 10년 정도 되는 거라서 그때까지 너무 열심히 움직일 거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른 시도도 하면서 보낼 거고, 제가 5년 뒤는 제 나이가 46 됐겠네요. 여전히 아직 50은 아니니까 아마 뭔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 요즘에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거나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뭔가 사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의 이치도 알고 또 많은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보다 지금 나이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0대 30대 때 멋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했었던 거라고 하면, 지금은 41살이 되면서 뭔가 알면서 움직이는 이게 너무 좋고 조금 이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미팅 시 사업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과 상대방이 듣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품이든 사업이든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리고 왜곡되지 않게, 그 사람들이 부담스럽지도 않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되게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잘못 전달하면 혹시라도 부담을 느낀다거나 또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대한테 필요에 맞는 걸 주기 위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내가 원하는 걸 막 들이대거나 설명하지 않고요. 관계 안에서 서서히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듣고 또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맞는 솔루션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게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사업 설명은 사업 설명을 그 사람의 듣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크기의 양으로 비전 전달을 한다거나 그렇게 전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비전을 갖고 있고 열정에 차고 있어도 상대방들이 오히려 내가 하는 방식이나 내가 하는 메시지가 본인이 할 수 없거나 부담스럽게 들리면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이걸 전달하고 싶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그 사람의 호흡에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걸 따라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제가
말 그대로 이 일을 물들이듯이 이 일에 대한 게 젖어들듯이 천천히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적당하게 그분들이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범위만큼만 짧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편이에요. 콜드에서 쓸 수 있는 강력한 클로징 멘트가 뭐 있을까요? 주로 남자분들 대상입니다. 저는 솔직히 콜드를 잘 하는 편도 아니고 콜드에 대한 성공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콜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콜드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콜드는 일면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주 지인은 아니지만 저를 몇 번 봤다거나 자주 관계하는 것 안에서의 것들은 괜찮지만 생체로 제가 들어가서 어디 가서 콜드하는 편은 아닌 거예요.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와서 식당 사장님한테 명함 하나를 주거나 할 때도 그분하고 대화가 조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제가 명함을 드리지만 그냥 밥만 먹고 나올 때나 그런 여유가 안 될 때는 그냥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콜드를 할 때 클로징 멘트 이런 건 없고요. 만약에 남자분들한테 그런 콜드나 사업을 안내하고 싶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단순하게 그냥 여자들이나 하는 셀링 정도로 생각한다거나 본인이 사업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최고 브랜드를 국내 유통할 수 있는 판권 있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지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규모를 크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가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규모를 크게 얘기해서 그들이 호기심과 관심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드는 편이죠. 오히려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분들이 워렌 버핏이든 뭐 이렇게 무역이든 웰리스납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나는 못해요 이러는데 남자분들은 오히려 내가 사업가나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접근할 때나 그런 얘기할 때 좋아요. 이은정님 라이브 처음이시구나. 우리 되게 많이 했는데 자주 놀러오세요. 자, 그리고 콜드 도전해보세요. 자꾸 도전하시면서 또 늘어나는 거니까. 저는 지인이 많은데 한 사람씩 만나기보다 여럿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만간 여러 명이 4일 정도 여행을 같이 가는데 나이는 50대에서 70대고요. 서너 명 만날 때는 헬스팩을 나눠주면 같이 먹기도 하는데 4일 동안 저는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우리 JW심님 자주 또 방문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다수가 만날 때는 우리가 영양제를 다 나눠주고 먹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본인이 잘 챙겨 먹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걸 자꾸 매 끼니마다 지금 4일 동안인데 아침, 점심, 저녁만 따지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몇 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번 이상을 먹는 건데 그 먹는 모습을 하나씩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라도 얘기합니다. 넌 뭘 그렇게 먹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강관리에 되게 좋은 제품이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거라고 해서 챙겨 먹는데 효과 있더라 라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는 사람을 하나 주다 보면 옆에서 또 나도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서서히 건강관리에 대한 걸 보여주고 특히나 3, 4일을 같이 있다 보면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유독 체력이 드시는 분인 여러분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똑같이 술을 먹었거나 똑같이 놀았는데 체력이 좋은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뭘 먹으니까 낫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보여주실 모습은요. 잘 챙겨 먹는 모습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작지만 중간중간에 전달하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제품들 영양제 따로 안 드세요? 이렇게 툭 던지고 영양제 여기가 제일 좋다고 주변에서 많이 보내주는 제품이라서 저도 이거 먹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렇게 그냥 막 거창하고 유산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것보다 얘가 낫다는 느낌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수가 있을 때는 사업 설명하기도 되게 애매하고요. 제품이라도 누가 관심 있으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 거 살 때 시켜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툭 던져만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기심이 유지되고 그 안에서 먹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 또한 먹으면서 조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특히나 다른 것보다 화이버지 있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나눠 먹기도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드실 때 이거 드시면
뭐 식사 이후에도 훨씬 더 좋을 거고 뭐 이렇게 얘기 숙취도 좋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날이나 그 4일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그분이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만났던 그 구렁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제품을 전달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당장 우리가 한두 번 먹어서 효과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나눠주긴 애매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영양제 챙겨 먹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원이 많다 보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영양제 드시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호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제품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게 됐는지, 영양제 고를 때 뭐에 좀 관심을 두는 편인지 물어보고, 나는 그런 이유로 기준으로 이런 제품을 골라서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서, 그보다 더 나은 제품이다 한번 바꿔보시겠냐고 물어보고 내 거랑 비교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꾸 여러 명 만나실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던지시면서 그 중에 호기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좋고요. 그 중에서 친밀도가 높으면 아예 내가 이쪽에 관심 분야가 많아서 이쪽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고 편한 사이에 이렇게 다 던져 놓으세요. 뒤에 이렇게 우리가 뒤에 구리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앞으로 영양제 관련되거나 관심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좀 자세히 알려줄게. 요즘에 내가 공부했다 보니 천차만별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이런 책 본 적 있어? 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놀러 갔을 땐 책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진짜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냥 던져만 놓고 오세요. 그럼 나중에 그 진짜 좋은 거 내가 직접 정보를 주거나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만 하시면 돼요. 코로나 이후의 현실 점검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까요? 저는 이 상태가 계속 간다는 전자에 내가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기존에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살면서 변수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이야기만, 전화기 들 힘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이 도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제한적이거나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할 키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코로나는 대면할 수 없지만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 형태라든지 어떤 방식이나 우리 시장 규모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리스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내가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건강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겼을 때 그 건강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다른 건 다 변해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니즈는 앞으로 더 생기면 더 생기지 덜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자기 관리와 건강 관리와 초점에 맞추면서 사업 아이템으로서 괜찮은 것까지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을 설명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판매해야 되는 그런 유통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 제품이 괜찮으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온라인 유통 안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구입해서 쓰는 게 나한테 커미션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들이 좋은 제품을 싸게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제공하는 건 추천인 아이디밖에 없는데 그런 추천인 아이디를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온라인상에 배달의 민족처럼 중간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 안에서 내가 가상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내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형식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직접적인 직거래라든지 유통 방식에 대한 니즈라든지 하다못해 어떤 제품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건강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설명하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와 나중에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방식, 지금처럼 못 만나도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을 때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가장 궁극적으로 남는 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투자하는 게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뭐 1000년 후가 지나가도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는 변하지 않고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거나 고민할 텐데,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건강적인 걸 관리할 수 있는 대체적인 상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시장에서 가장 검증받고 안전하고 인정받은 제품을 가지고 내가 섭취하면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도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 봤을 때도 유사나의 가치나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파이널 초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퀄리티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증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데이터로 설명하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걸 제안하거나 안내할 때 불편함이 없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만약 식당이나 이런 것도 그냥 직접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야지만 되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이미 가치 평가가 되고 있는 제품을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형태도 많이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파트너 뎁스가 잘 안 내려가는데 뎁스 내릴 때 집중하시는 것도 궁금합니다. 파트너 뎁스가 안 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 강의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파트너 뎁스가 안 내려가는 건 파트너가 약속을 잡는 걸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이런 일 자체를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게 걱정되거나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하고는 싶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는 하고는 싶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미지 같은 것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을 어떻게 꺼내거나 약속을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미지나 본인 가오 때문에 내가 오픈하길 꺼려하는 것 때문에 뎁스가 안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자신 없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인프라들이 너무 없어서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건지, 이런 등등등을,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어서 소개를 못하는 건지 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서 먼저 파트너가 뎁스가 안 내려가는 궁극적인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명단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어떤 걸 해보라고 제안도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적인 활동도 해봐라, 친목 모임 같은 것도 가져봐라, 요즘에 누구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주변 인맥들을 탐색하면서 그 사람 나한테 소개해봐 이렇게 해서 그분이 명단이라고 생각하거나 전달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화 안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경우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소개했을 때도 당장 덮어놓고 사업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관계까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냥 같이 친해지는 것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누군가를 나한테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스폰서가 미팅을 할 때는 부담 없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누굴 소개해도 스폰서님이 크게 부담 안 주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소개해요. 처음부터 너무 정열적이고 너무 어떤 결과지향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결과지향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미팅만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또 못 잡아요. 이 사람을 스폰서한테 소개해도 되나? 스폰서님만 바쁘신데 이 사람 미팅 잡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 스스로 부담이 돼서 결과가 안 나올 만한 것들은 또 완벽하거나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안 잡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제품 하나라도 내가 이 일을 현장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이 필요하니 부담 갖지 말고 유사님 월지 하나라도 내가 상담을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고 먹을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가이드하고 이 제품을 소개하는지 옆에서 보면서 현장 실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개하거나 만나는 미팅 장소 그 시간이 그들이 결과나 어떤 판매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게 나오지 않아도 꽤 괜찮은 편안한 자리로서 느낄 수 있게끔 하면 부담 없이 미팅을 잡는데, 당연하게 어떤 걸 나와야 된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때로는 너무 바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파트너들이 부담스러워서 미팅을 못 잡아요. 왜냐면 바쁜 스폰서 내가 이렇게 손해나거나 손실되게 시간 쓰기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뎁스가 잘 안 내려갈 때는 그 사람과 자꾸 만나서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서 주변 탐색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고민하고 있고 가장 뭘 어려워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모든 마음의 부담을 다 내려놓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파트너분들 중에서는 제품은 잘 먹었을 때는 소개가 잘 나왔다가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내가 남들한테 이익을 취한다거나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또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사업을 안 해도 이 제품을 먹겠는지에 대한 자문을 한번 하게끔 하고, 사업을 안 해도 좋은 거 남한테 오지랖에 소개할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그냥 사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품 충실하게 먹는 소비자로서 좋은 제품을 컨설팅 해줄 나를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본인이 사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 건강에 관심 있거나 영양적으로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결만 한번 시켜줘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미팅 잡아보는 거예요. 자, 또 뭐 있을까요? 자, 코맹맹이 소리 나죠, 저. 자, 잘 들리죠? 파트너가 컨택하고 싶어하는 분이 타회사 네트워크 초기 사업자인데 너무 불리한 보상 플랜임에도 그 회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럴 경우 유사한 사업을 제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벌써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초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나 이분도 계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걸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처럼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제품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네트워크 제품은 다 좋죠. 다 좋으니까 충분히 그걸로 효과 볼 수 있고 신뢰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더 나은 함량을 갖고 있다거나 더 나은 안전성이나 퀄리티가 검증된 데이터가 있다거나 등등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제품을 선택한 것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품이 좋아서 먹는 입장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이 초이스할 때 꽤 괜찮은 제품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면 다양한 데이터나 조금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의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가장 조금 합리적이고 괜찮을 만한 회사를 선택해야 그들도 이해시키고 사업을 현장에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제품을 먹는 것만 할 것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내 느낌으로 가겠지만 누구나 효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것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니 한번 사업 아이템으로서 네트워크 비전을 봤다고 하면 제품적인 것들을 분석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어차피 같은 제품군의 종류라고 하면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취급하는 제품과 시장 안에서 어떤 제품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적이게 팩트만 갖고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소비자라고 하면 지금 먹는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더 낫다는, 유사하게 더 낫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비교해봤을 때 소비자가 내가 열심히 리크루팅하고 먹으라고 안내해주고 했는데 나 같은 유사한 사업자를 만나면 같은 가격 대비 함량이나 여러가지 부분이 훨씬 낫다고 하면 바꿀 것 같은지 아닐 건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머리에 생각을 하겠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지켜지는 결과가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고객이 변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어차피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시간을 써야 되는 거고 시간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건데 소비자가 이탈할 그런 아이템보다는 소비자를 지켜내고 나에게 오랫동안의 내 어떤 비즈니스 이 자체 형식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시장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 가장 최고의 평가를 받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셀링을 잘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주변에 많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확률 높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말 빨라요? 괜찮나요? 벌써 30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10시까지니까 빨리빨리 물어봐요. 자, 아직 친하지 않은 같은 아파트 엄마인데 남편이 신장암 수술 받았고 먹고 있던 비타민도 다 먹지 말라고 해서 약만 한 주먹씩 먹고 있다는데 어떻게 의사를 전달하면 좋을까요? 원래 신장이라고 하거나 간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걸러내고 몸에서 정화시키는 기관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무리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권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분들한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소화기계 쪽으로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유산균이나 화이버지나 이런 정도들이나 아니면 신산맥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 아픈 걸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특히나 가깝게 지내지 않는 분이 호의라고 생각해서 남편 아픈데 이거 먹어봐라고 얘기하는 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친해질 때까지는 제품적인 거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좋고요.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관계로 확장시켜서 그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계기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오히려 주변에 이렇게 신장암이라든지 같은 병증에 있는 사람의 케이스가 있으면 그걸 한번 알아보셨다가, 사실 지난번에 누구 엄마 얘기 듣고선 그냥 걱정되고 그런 생각했었는데, 주변에 공교롭게 이런 케이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도움될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런 제품을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던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먼저 하실 것. 자, 소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막상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건강상담 후에 제품을 바로 안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3개월 정도 안내하면 많이 부담스러워해서요. 더 많이 들어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먹을지 어떻게 감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요, 크게, 자, 특히나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소개를 나온 사람들한테는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나하고 일면식이 없다거나 또는 나하고 관계가 가깝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때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벽을 치겠죠. 왜냐하면 나한테 우호적인 마음이 있는지,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지, 뭐 하다못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는 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왜곡이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우호적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관계를 쌓거나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요, 소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제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거라도 정확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제품 컨설팅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한 번에 2, 3개월치를 권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소개해 주신 분이 그런 것들의 중간 브릿지 역할을 좀 잘해 주시면 괜찮지만, 그냥 연결만 시켜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소개해 주신 분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적인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제품 먹었던 것들 구구절절 체험담을 설명해 주다 보면 이분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생기고 기대라는 게 생기게 되면 내가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소개받아서 한번 컨설팅 건강상담 받는 경우에는 내가 영양제가 필요한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크게 아직 부담을 가지면서 뭘 먹어볼 생각이 크게 크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50이든 100이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가셨을 때는 그분의 건강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평소에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 건강에 투자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를 그 사람의 호흡을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걸 원하는지 아니면 노멀한 걸 원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해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거나,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로서 데일리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안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컨설팅 들어가는 게 맞지, 내 호흡이나 내 필요에 의해서 부담스럽게 설계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100만원씩 무대기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을 효과 볼 수 있을 만큼의 기간 확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뭐 헬스팩 하나든 활거지 하나라도 2, 3개월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되게 생긴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3개월 정도를 먹어볼 마음을 갖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효과를 보고 나면 당연히 그 이후의 제품은 다 들어가요. 제가 사업 초기에 뭘 잘했다 그랬어요? 헬스팩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폴리시를 팔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가 형성되면 결론 나중에 내가 제안하거나 어떤 제품들을 설명했을 때 그들 또한 내가 필요한 걸 전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수용적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대화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 소개해 주신 분한테 이분은 평소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있는지, 건강에 투자 좀 많이 하시는 편인지, 주로 제품 어떤 걸 위주로 먹고 계신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정보를 받고 그거에 맞춤으로 어림잡아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미팅을 하려고 하면 그 미팅을 주관할 때 내가 가져갈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컨셉을 잡아가는 거죠. 이분한테는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미팅하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원빗이나 쓰리빗을 다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한테 건강에 관심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나 필요성에 대한 걸 머리에 의식을 바꿔줬다고 하면 본인만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도 건강해야 되고 아이들도 건강해야 되고 부모님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별로 각각의 카운셀링을 하다 보면 한 사람당 기본 5만원, 10만원 나오다 보면 가족 다 구성을 하다 보면
또 한 50만원 나올 거고요. 그걸 한 달 먹는 게 아니라 3달 먹었을 때 유리할 점에 대한 부분들을 3BC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풀다 보면 본인이 2, 3개월 먹을 각오가 생겼다고 하면 어차피 카드 6개월 무이자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끊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BC 끊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추석 명절 선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차피 선물할 걸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긴다고 하면 일석이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하기도 훨씬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네. 자, 잘 듣고 계시죠? 유산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지인이 아예 없고 새로운 사람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모르는 파트너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요, 관계지향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관계적으로 풀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콜드를 하라거나 하다못해 사람들을 만나서 신뢰를 쌓는다, 이거는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이렇게 글로써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SNS 쪽으로 컨설팅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SNS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스폰서 되시는 분이 관계를 같이 쌓아가면서 한 분, 두 분씩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 루비 디렉터 분 중에 그냥 성격상으로는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았던 분인데 그분이 온라인 SNS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자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멋진 라인들을 꾸려서 루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분이 과연 사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돌고 돌고 가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내 단점이나 하다못해 이렇게 어려운 걸 하다 보면 하다가 지쳐요. 일 자체가.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이드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한번 해보시게끔 권하고 싶고요.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유산화로 차차 전업하고 싶어하는 파트너예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유산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일하라고 가이드해 줄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고 싶고 전업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을 시간 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일에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우선순위가 이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안 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했냐면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점심때 미팅했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미팅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내려고 하면 짬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요. 간간히 통화라도 하면서 뭘 일을 만들기를 했어요. 본인이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분의 의지가 내 시간을 할애할 만큼의 결단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짬짬이 할 수 있는 건 잠을 좀 적게 자면서 밤중에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면 온라인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건이나 상황 탓을 할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평일날은 공부방을 하니까 어렵다고 하면, 학습지를 하니까 어렵다고 하면 주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학습지 교사를 한다고 하면 오랫동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가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있거든요. 저도 아이들 학습지 시켜봐서 아는데 자주 만나는 학습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도 학습지 선생님한테 유산화 선물도 하기도 했고 유산화 얘기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습지 교사로서 다니면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비염이 있다거나, 원래 비염이 있다거나 아토피가 있다거나 하면 학습을 하거나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집집마다 아이들이 그거 한두 가지 정도 갖고 있으니까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 혹시 그런 증상이 있거나 하게 되면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유산화에 대한 걸 알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전략을 짜게끔 도와주시는 게 맞는 거고, 시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게 늘어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전업하는 거지 당장은 전업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학습지를 하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씩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이라도, 그리고 특히나 배워야지 전달할 수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시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해도 퍼펙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나 지식이 충만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밤중이라도 공부하거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이 숙제를 내고 미션 한번 내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본인이 잘 시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마스터하려고 하면 이걸 전업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애티튜드가 된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업을 하거나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을 딱 보게 되면 이분이 말로만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초반에 비전을 못 보시는 분들이야 시간 확보가 잘 안 되는데 지금부터 전업까지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전은 보신 분들이거든요. 하겠다는 마음도 있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이제 어떤 상황적인 것들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를 밀어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스폰서가 대신해 주다 보면 결국 시간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들 거 관리하느라 스폰서가 정신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걸 할 마음이 있을 때 시간 확보하면서 제대로 비즈니스 알려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한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때그때 내가 소득을 창출할 일이기 때문에 당장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연금을 받거나 내가 추가적으로 계속 받아갈 수입을 만들려고 해도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셔서 일주일에 또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도 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시고요. 주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업자분들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 되시는 분들이 시간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 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을 키워내가 육성하려고 하면 주말 시간 하루 정도는 기꺼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주말이라도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겠다는 걸 보여주시면 결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 거 다 놀고 뭐 할 거 다 하면서는 어쨌든 일을 끌어나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말에 내가 시간 낼 테니까 주말에도 약속 잡아서 한번 해보자로 내가 했을 때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그분을 키워내실 보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는 언니가 유방암 치료 후 호르몬 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병원약 먹으면서 해독을 해도 되나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애터미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분의 어머님이 애터미 하신다는 건가요? 이 두 가지가 한 케이스인 건지 아니면 각각인지가 너무 궁금한데? 답을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손주희 리더님? 손주희 리더님 어디가 도망가셨나요? 어디 계세요? 손주희 리더님 듣고 계세요?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분한테 잘못 들어가시면 자, 실제로 친정 엄마가 애터미를 하시는데 영양제 권하거나 해독 권한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일단 그 병이 있는 분들한테 전달하실 때는 그분이 치료 중이라고 하면 치료하는 제품에 대한 것들의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안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좋고요. 병원약 먹으면서 해독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또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는 뭘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텀을 보셨다가 차후에 들어가는 거 좋고요. 우선 치료 중에 조금 효과 볼 수 있는 것들은 소화기 계통 제품들은 뭐 호르몬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유산균이나 장케어 제품은 먼저 들어가서 경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독처럼 전체 풀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것들은 이분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괜히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치료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이하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애터미를 얼마 정도 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본 집중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애터미를 한다는 게 막 좋은 거 제품 쓰시는 수준인지 세미나도 다니시고 누구 소개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한 집안에서 친정엄마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다른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키는 것보다 병증에 맡기게 제품 경험할 수 있게끔 해서 본인이 체험을 보고 나면 그런 거에 대한 뭐 기준 없이 제품을 먹어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사업적인 전달을 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고요. 애터미가 물론 싸고 좋다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병색이 있고 또 몸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빨리 개선을 유효하기 때문에 제품 하나라도 챙겨 먹는 게 일이니까 하나를 먹어도 퀄리티 있고 제대로 된 제품, 흡수율이나 안전성 검증된 제품을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해서 건강 관리하는 데에서는 애터미 제품보다는 유산화 제품이 조금 더 낫다고 얘기해 주면서 권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사업적인 것보다는 제품적인 걸 먼저 전달하실 것. 혹시 사업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시면 애터미 하시는 분 어머님이 어느 정도의 활동량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셔야 돼요. 애터미 하시는데 권현진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세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희창 리더님, 전 직장 동료입니다. 유산화를 먼저 들어 알고 있었고 제가 전달을 해보니 바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헬스팩과 화이버즈를 꾸준히 먹고 있고 리셋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자, 할 때 지인과 같이 하더라고요. 이분 사업하셨는데 그죠? 오토가 아니다 보니 포인트가 쌓이지는 않아서
돈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분께 어떻게 전달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지금 정희창님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띄엄띄엄 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이분이 1년에 한 번 한다 하게 되면 그 한 번 할 때라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게 제품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또 효과적인 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모아서라도 그래서 이분이 제품을 구매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돈이 되는 거를 경험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고 특히나 주변과 같이 하다 보면 매출량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죠. 저희가 제품을 구입하고 나면 한 달 동안에 오토를 돌리지 않아도 어차피 한 달 동안에 포인트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소개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누굴 소개를 해서 붙이더라도 이분이 돈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중요하고 또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B플랜에서 고민하잖아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변수 특히나 요즘 같은 불안기나 불안 심리가 있을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의 안정성에 대한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제품 어차피 먹고 있는 거고 본인 먹는 거 정도라고 하면 특히나 소개까지 해서 제품을 정기적으로 먹을 만큼의 정도라면 제품 신뢰가 있는데 신뢰적인 제품을 가지고 내가 먹기만 할 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들어보겠냐고 해서 사업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설명할 때도 내가 이거 설명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제품을 이 정도로 먹고 있고 나중에라도 내가 정확히 설명을 안 해주게 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니까 정확히 들어보고 할만하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함께 사업해보자고 제안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안 알려주는 것보다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직장생활에 갖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동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면서 B플랜을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어플을 만들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최소한 사람들의 수요 공급이 있고 니즈가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꾸준하게 벌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손해가 1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사업 제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많은 편이네요. 자, 말도 빠르고 지금 거의 질문 12개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원래 기본 하면 한 10개, 13개 정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자, 주변에 헬스팩이 좋다는 말을 듣고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한테서 구입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유선 헬스팩을 쳐보니 판매 사이트가 많이 나오네요. 난감합니다. 이게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티모 이런 데들이 본사에서도 이걸 되게 정책적으로 되게 제한을 하고 제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딴 데서 사다가 파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판매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요즘에 아시죠? 제품 유통 경로가 다 추적되고 있어서 회사에서 그 제품 유통 경로를 검색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적 코드를 아예 박탈시켜버려서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큰 사이트 몇 개를 폐쇄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제품이 안 올라오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은 뭐 중고나라 이런 데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굳이 거기에다 전화해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내가 회사와 직접 거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회사로부터 보장받고 또는 내가 어차피 제품을 먹을 때 정확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전문 케어도 받으면서 서비스도 받아가면서 제품을 꾸준히 먹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회원가입해서 먹으면 나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타인을 통해서 구입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카드 직접 개인정보 주지 않고 직접 결제하면서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판매되는 제품들이 사람들이 유통 경로가 좀 더 싸게 판매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뭐 무리하게 물건을 샀다거나 그런 것들을 거꾸로 그런 사람들한테 역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 보게 되면 잡다한 걸 다 팔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실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을 컨택을 해서 제품을 이만큼을 구입할 테니까 얼마에 해달라고 덤핑을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급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제안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적인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용하거나 하진 않지만 뭐 생각이 약간 왜곡되거나 이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자기 살 깎아먹기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어떤 걸 커버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계속 상업적인 것들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팔아서 포인트 조금 올리겠다고 했다가 내가 가졌던 PPPS 자격이나 또는 사업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고 있으니까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남다른 차별화된 서비스와 정확하게 안전하고 검증받은 걸 통해서 회사와 직접적으로 공제번호 부여받는 걸 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번호가 있다는 거는 개인당 사업자는 뭐 1,500만원까지, 소비자는 600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의 경로나 또는 구입처를 알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는 회사와 직거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스든 노든 대답을 듣고 그에 맞는 후속을 하면서 명단을 정리해가고 싶은데 대답을 미적지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죠. 뭐 결정장애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욕심은 있는데 섣불리 선뜻 하기 어려운 용기 없는 이런 분도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안했던 게 조건은 어떤 것 같아? 함께 해볼 만한 것 같아?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글쎄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기 싫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본인이 뭐 때문에 망설이는지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경계를 만들어주게, 명확하진 않아도 적어도 이렇게 포괄적인 경계로서 나를 헤매게 하진 않으니까 경계를 좁혀가면서 그분이 뭘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추측해서 그거에 맞는 것들을 내가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여러분들 밀당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상 하고는 싶은데 나랑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툭 던져보는 거야. 왜? 회사는 좋고 사업은 괜찮은데 나랑 하기 싫어? 이렇게 할 거면 나랑 해야 돼? 이렇게 그냥 그 돌직구로 한번 프로포즈 해주시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연애도 그렇다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고 용기 있게 이렇게 프로포즈 해서 결단을 받아내는 거죠. 반지를 받을래 말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조금 제안하는 사람이 너무 조심하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에는 조심하기보다는 결단 있게 제안해보시고 한번 해보자. 재밌게 한번 해보자. 결정해. 오늘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저 오늘 사인업해. 뭐 이렇게 조금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본인들이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당장 하면 좋은 이득에 대한 걸 많이 설명해주면서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로 대학병원에서 지낸 시간도 길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들었고 여자분인데 속옷도 못 거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힘들고 공기 좋은 시골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경계를 많이 해서 당하기 힘들어요. 오랜 시간 이러다 보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대인기피증처럼, 왜냐면 본인이 앞으로 고생하다 보면 드러나는 부분이 이런 데도 되게 불편하게 보일 수 있고 피부 질환이라는 게 사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괜히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처받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이용하거나 활용해서 뭔가를 이익을 취하려는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면 평생을 이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분한테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지, 경제적인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으신지, 좋은 제품을 먹게끔 도움을 주고 싶으신지에 대한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적인 것들은 계속 아토피는 성인 아토피가 되면 평생 관리를 해야 되고 면역력을 높여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이분이 이런 것들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공기 좋은 곳에 있으면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건 적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내재적인 면역력이 또는 내 몸에 갖고 있는 내재적인 힘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걸 잘 챙겨 먹고 건강관리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평소에 식단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건강관리 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면서 주변에 케이스 사진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정보 드려본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실까봐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사례를 보다 보니까 누구누구가 생각이 나서 꼭 하시든 안 하시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건 한 번 정도는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해서 마음 담아서 메시지 보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진 호전 사례를 알려주면서
어떤 신뢰적인 제품으로 건강 케어를 했을 때 내 몸이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경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 있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그냥 남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픈 사람은 몸도 마음도 다 상처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오지랖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몸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시간 걸리더라도 서서히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스폰서님, 제 고객 중에 헬스팩 드시고 속이 부대껴서 일도 못할 정도로 괴롭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이 안 좋다는 분도 있고 다른 데는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헬스팩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드셨는지 되게 중요해요. 저는요, 제가 식사를 잘 안 챙겨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헬스팩을 먹고 가다가 차를 세운 적이 있어요. 제가 말 그대로 식은땀이 쫄쫄 나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정말 빈속에 헬스팩을 먹게 되면요, 속이 난리가 나요. 아시잖아요. 고함량의 흡수율도 높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위벽이나 위산에 이런 부분이 만나게 되면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가 그렇게 위벽이 약하거나 위험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드시는 방법을 처음에 안내하실 때도 반드시 위에 음식물이 있을 때 드시게끔 해서 식후 바로 즉시 또는 식간에 드시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위에 좀 음식물이 좀 많이 있을 때 드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좀만 지나도 여러분들 위가 오랫동안 음식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음식이 30-40분 안에, 거의 1시간 안에는 다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는 음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 이후에 30분, 1시간 지난 다음에 먹는 거는 이미 위에서 음식물이 다 통과해서 장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닭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타이밍에 먹고 이제 바로 즉시 먹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 안 좋다는 것도 간 수치가 어떠냐 틀릴 텐데, 오히려 간에 대한 부분들은 수치가 높았던 분들이 먹고 떨어지는 경우 생기고요. 관리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달라질 수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것들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뭐 헤파실이든 소화계통을 먼저 케어하시면서 그 기능을 상승시킨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종합 비타민 이런 식으로 권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거죠. 간이 안 좋으면요, 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도 안 좋고요. 간에서 충분히 해독하지 못하고 내보내는 것들을 통해서 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시 흡수돼서 다시 올려보내주고, 흡수되고 나면 다시 또 해독이 안 된 게 간에 가서 또 다시 해독을 해도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기 때문에 위, 장, 소화기관은 같이 케어해 주시는 걸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특히나 간이 안 좋거나 장이 안 좋다거나 위가 안 좋다는 분들은요, 헬스팩이나 큰 고용량의 것들 먼저 드실 게 아니라 위장, 소화기계부터 먼저 케어하시고 난 다음에 제품 들어가실 것,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외 사업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냥 회사에서 소비자라고 하면서 친한 지인에게 헬스팩이나 뉴트리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잠시 뉴트리밀을 대체하고 있고요. 이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면 더 좋을까요? 자, 결혼하셨나요? 본인이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언니가 한다고 하거나 남편이 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가 하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하면 한 층으로 돋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동료 지인들은요, 내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요, 내가 대신 지인을 통해서 사주는 느낌이 들면 부담 주기 싫거나 불편한 걸 주기 싫어서 듣고 나서 인터넷 가서 구입하거나 딴 사람한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인이라고 하면 그냥 먼 지인 말고요, 아예 가족으로 국한돼서 우리 언니가 해, 남동생이 해서 어차피 먹을 거면 여기서 먹어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어차피 회사에서는 뭐 다른 거 하게 되면 업무 집중도 떨어지니까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족이 포도 농장을 해요. 그럼 포도를 사겠다는 사람한테 포도 소개하는 거 문제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을 먹고 쓰는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공유해 주시면서 계속 소비자 확장에서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 김재원 사장님이 증권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증권회사에서 사업을 하실 때 본인이 다이어트나 해독을 하고 나서 좋으셔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그렇게 경험이 나오시니까 또 그중에서 소개 나오고 그래서 제품을, 사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제품 경험치가 많은 고객들을 내 회사의 아군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 입소문 때문에 기본 인프라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오픈할 때 좋은 발판이 되려고 하면 아군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군 만들어 가시는 방법으로 해보시고, 누구라고 하라고요? 친한 지인 말고 언니나 동생이나 엄마나 남편이나,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좀 이렇게 제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 소비자형 BC 소개로 B라는 소비자 BC가 또 C라는 소비자형 BC 소개로 이렇게 아이 상장 상담회 가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랑 1대1로 만나 사인업 후 주문 방법 등을 알려주지 못한 상태로 섭취만 5개월 정도 100점 이상 합니다. 매달 저한테 주문 문자 보내고요. A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톡으로 보상 설명해달면서 만날 시간 없다고 해서 톡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예전에 메리케이 경험으로 다 아는 척 자기 할말만 하는 설계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정을 해주세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단시간에 30분 정도 시간 안에서 이렇게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문자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다. 30분 안에 제가 가장 임팩트 있는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들어보셔서 하고 말고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한번, 그리고 지금 드시는 거 정도라고만 해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혜택을 정확히 듣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선택이겠지만, 모르시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지 않는 게 손해라는 느낌이 들게끔 제안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보험 설계하는 분들,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못 만나거든요. 시간이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사람들이 대면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 말고는 신규 창출하거나 만나기 어려우니까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시는 거예요. 자꾸 피하시다 보면 톡으로 설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다 타이밍이 있는데, 요즘에 다른 쪽 업종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매출 30% 이상 성장했다 하면서 본인들의 어려움보다 이쪽이 더 비전이 있다는 걸 느낌을 줘야지만이 한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를 시간 내서 들을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저보다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시니까 훨씬 더 잘하실 것 같네요 라고 하고, 본인은 전혀 이런 분야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잘해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정확히 알았을 경우에, 정확히 이해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기대치나 어떤 그런 비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분이네요. 파이널입니다. 자, 며느리에게 유산화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잘 듣지 않고 정관장이나 다른 액즙 같은 걸 챙겨준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자, 어머님이 유산화를 좋아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한테, 이 며느리가 딴 걸 자꾸 사다 준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네가 나한테 좋은 거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부모 건강 생각해 주니까 그게 되게 감동이고 감사하다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맞는 제품이 있더라, 내 몸이. 그래서 정관장이나 액즙 같은 걸 먹으면 내가 속이 좀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이 회사 이 제품이 내가 돈 주고 사 먹고 있는데 나중에 이왕이면 이 제품을 구입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먹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우리 선물할 때도 필요 없는 걸 선물해주면 별로인 것처럼, 특히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내 몸에 잘 맞고 효과적인 것들을 부모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하시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돈 쓰는데 이왕이면 이게 같은 값이더라, 내가 알아보니까 차라리 이걸로 해주면 내가 더 효과적이게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즙 종류는 내가 비유가 약해서 잘 안 맞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불편한 내색을 하시면 좋은데 감사한데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바뀌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영양제 먹고 가스가 차고 방귀가 너무 나와서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얘기해줘야 할까요? 일단 영양제를 먹는 게 가스가 생기는 이유가 가스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장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가스처럼 느껴지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화이버지나 이런 걸 먹으면서 가스가 찬다거나 이런 건 방귀가 나온다 이런 건 들었어도, 헬스팩을 먹거나 하면서 이렇게 더부룩하다는 얘기는 제가 토하거나 구토 말고는 이렇게 밑으로 반응이 오는 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영양제를 먹고 대사가 좋아지면 장 활동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심리가 좋아졌을 때에 대한 반응일 수 있으니까 일시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가 그게 반복된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도 반복된다고 하면 잠깐 멈추시고 그 정도는 이 몸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먹고 가스가 생기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우리 오메가나 이런 거 기름 같은 걸 먹으면 오히려 기름 같은 종류들은요, 이게 지방산이다 보니까 소화 분해되면서 가스가 생겨서 트름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가 분명히 무슨 종류를 어떻게 먹었을 때 반응이 나오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자, 소비자 마인드만 있는 파트너들의 뎁스를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자, 소비자 마인드만 있는 파트너를 뭘 어떻게 돕겠어요?
근데 돈 벌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이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그 밑에 사업자 마인드가 있는 사업자를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소비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요, 본인이 받을 혜택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감당할 대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키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멘탈이나 어떤 간절함이나 니즈를 다 리터치해서 그분들이 뭘 하겠다는 동기나 결단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오히려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만 해라고 얘기하면서 이분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소개받은 사람들에 집중해 나가시면서 그 밑에 뎁스를 파고 내려가서 이분들 또한 진행된 걸 보고 본인들이 반대 라인을 펼쳐가면서 수입을 챙겨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하시는 걸 오히려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개를 잘할 수 있는 소비자 마인드라고 하면 소개하는 거 사람들 중에서 리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키우고 세워가면서 그분의 라인을 잡아드리는 것도 그분을 돕는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 집중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결심과 액션이 나와 있는 파트너한테 집중하실 거,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1시간 장시간 릴레이 했는데요. 릴레이 했는데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 됐을까요?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이렇게 격주마다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때로는 간단하게 단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개념 정리가 될 수 있거나 틀이 잡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구구절절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때로는 단호하게 잘라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재채기가 날까요? 자, 오늘 저는 제주도를 갔다 오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1시간을 정말 숨도 안 쉴 만큼 빠른 속도로 하나 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고민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산출된 어떤 지혜나 방법이 여러분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내가 생각이나 관점이 좀 확장돼서 더 좋은 솔루션을 저보다 나은 머리에서 나은 센스로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고민한다고 하면. 그래서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더 나은 방법을 통해서 내가 헤매는 시간이나 헛수고하는 그 경험치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격주로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늘 조금 집중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집중을 통해서 하나라도 좀 센스 있게 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헤매는 시간 없이 순탄한 길만 걸어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권현진TV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생방송 라이브에 함께 열성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금이니까 한 주 마무리 열심히 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애썼다 해주시고, 그리고 한 주 마무리할 때 아쉬운 건 없는지, 또 주말까지도 아쉬운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다음 주로 넘기지 마시고 게으름과 싸우시고 스스로를 좀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한 주 마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라이브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불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모두 굿나잇. 다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는 카네기 인간관계론 2부 금요일날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안 보셨던 동영상 같은 거 있으시면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제 동영상에 광고가 걸려 있을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생기면 그걸 나중에 기부를 하거나 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저도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생기는 걸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걸로 하기 위한 계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애정 갖고 지켜봐 주시고, 모두가 같이 수고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생겨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잘 자요. 네. 자, 우리 동시시청 다다음 주에는 200명 할 수 있을까요? 한번 200명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때 올 때는 양손 가득 누구 잡고 들어오세요. 아셨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잘 자요. 안녕.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With a spark that's bright and surging through us all. Yes, we're excited.